급수의 수렴성 판정에 대해서 맨 첫 번째는 이제 적분 판정법을 가죠. 인티그럴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급수의 수렴성을 적분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급수 a의 n에 대해서 n이 무한히 갈 때 그때의 이 급수의 조건에 대해서는 a의 n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a의 n 값이 항상 0보다 커갖고 an이 감소해야 하고 어떤 연속 함수 fx가 존재해서 이 fx가 연속 함수인데 이 함수 fx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f에 n을 대입한 값이 a의 n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야. 자, 급수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1부터 인피니까지 함수 fx의 이상 적분 값은 이 값이 수렴하면 이 적분 값이 수렴하면 급수의 값도 수렴한다. 그래서 얘가 이 값이 수렴한다. 이상 적분 값이 발산하면 이때 fx의 dx 값이 얘가 이 이상 적분 값이 만약에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한다. 그래서 n1부터 무한까지 an 값이 발산한다 이거예요. 기본 조건들을 잘 기억하시고 증명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증명을 가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 그림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함수가 감소하는 함수의 형태. 그래서 감소하는 함수의 형태. 1을 대입했을 때 a의 1이고 2를 대입했을 때 a의 2인 3을 대입했을 때 a의 3가 되고 n을 대입했을 때 an이 되는 그러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값에 대해서 얘는 이 부분의 면적은 A2가 되죠. A2. 그 다음은 이렇게 자를 넣으면 얘가 A3가 돼요. 이렇게 해서 A의 n까지를 다 더한 것은 이렇게 더해질 터이니 이 값은 1부터 n까지 fx의 dx보다는 더 작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a1을 더한 것은 여기다가 a1을 더하는 것에서 부분합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양으로 1부터 n까지 fx의 dx가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 sn 값은 얘는 증가하는 값이죠. sn은 증가해요. 양의 값을 계속 더하는 값이라서 증가하고 그리고 1부터 무한까지 fx의 dx 이 값이 수렴한다고 1번에 했으니까 얘가 수렴하니까 sn 값은 항상 a 더하기 a1보다는 작은 값이라서 단조 수렴 정리 증가하는 수열 sn이 위로 6이라서 단조 수렴 정리 MCTA에서 SN 값은 수렴하는 거죠. SN 값은 어떤 값으로 이렇게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사각형의 면적의 합들처럼 보여서 이것들의 극한값이 이상적분과 같은 값은 아니지만 위로 6의 2고 증가하는 수열이 되어서 단조 수렴 정리에서 수렴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이 사실은 증명을 다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하나 더 가볼까요? 두 번째인 경우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블라블라 가서 n일 때, n 더 1일 때까지 이렇게 가는데 얘를 1일 때를 이렇게 만들면 이번에는 높이에 대해서 면적, 두 번째는 얘가 면적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A2가 돼요. 그러면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의 면적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의 면적의 합은 1부터 n 더하기 1까지 fx의 dx보다 더
크거나 같아지겠죠. 그래서 Sn 값이 이렇게 되어서 1부터 n-1까지 fx의 dx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질에서 이 값이 뭐 한다고 했으니까 발산하니까 얘가 발산한다는 것은 무한히 커진다는 얘기고 극한값 Sn도 발산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적분 판정법에서는 이 증명의 테크닉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확실한 것 하나, 함수의 항들이 급수의 항들이 계수 양이면서 an 값이 감소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연속 함수가 존재해서 그 함수의 함수값이 급수의 각 항들의 모양이 되도록 잡아야 되죠. 이럴 때 적분값과 급수의 수렴성을 비교할 수 있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급수의 수렴성을 수렴성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급수에 대해서 1 더하기 n의 제곱분의 1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급수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어떻게 판정할 거냐. 그래서 fx를 1 더하기 x 제곱분의 1로 만들면 1부터 인피니까지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탄젠트의 역함수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역함수의 1부터 m까지에 대해서 m이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것과 같고 1 더하기 x의 제곱에 대해서 탄젠트 역함수는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크 탄젠트, 그래서 y는 탄젠트의 역함수 x인데 얘가 2분의 파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으니까 이 값은 전체가 얼마? 2분의 파이에서 1 대입한 것은 얼마? 4분의 파이니까 얘가 4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얘가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얘는 뭐한다? 얘는 수렴한다 이래요. 이 값이 얼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렴 발산만 따지고 있어요. n이 1부터 무한까지로 주어져 있으면서 n의 p제곱분의 1로 주어진 이러한 급수를 그래서 우리는 보통 p 시리즈라 불러요. 그래서 p 급수라고 불러요. p 급수라고 얘기하면 얘가 언제 수렴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죠. 이 p 급수는 언제 수렴하는가? 첫 번째 p의 1인 경우는 1부터 무한까지 x분의 1의 dx를 만들면 얘는 로그의 x가 되고 1부터 m까지의 극한값이 되어서 이 값은 한없이 커지는 값이죠. 그래서 p가 1일 때는 발산하고 p가 1이 아닌 경우는 1부터 무한까지 x의 마이너스 p 제곱의 dx니까 p적분함수 적분하면 이것은 x의 마이너스 p 더하기 1 값이고 1부터 m까지의 극한값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1 마이너스 p분의 1에 m의 1 마이너스 p 제곱 그 다음에 빼기 1 마이너스 p분의 1이 돼요. 이러한 모양이 됐어요. 이 값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m은 한없이 커지는 값이니까 이 값이 음이 되면 수렴하겠죠. 그래서 p가 1보다 크면 이 값이 0으로 가서 수렴해서 p-1로 수렴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 조건 p급수의 수렴 조건은 p가 1보다 클 때 이래. 얘일 때 수렴한다. 그러니까 p가 1보다 클 때니까 n은 1부터 인피니까지 n의 루트 2 제곱분의 1도 뭐한다? 수렴한다를 바로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n은 n 곱하기 로그 n 전체의 p 제곱분의 1에 대해서 얘도 비교는 n 2부터 할게요. n 1이면 이제 분모 0이 되니까 이런 급수는 언제 수렴하는가? 얘도 마찬가지로 x 곱하기 로그의 x의 전체의 p 제곱분의 1에 대해서 dx x의 범위가 1부터 무한까지 얘의 적분값을 따지는 거거든요. 얘의 적분값을 어떻게 따질 건가? 그래서
이거 로그 x를 치환하면, 그래서 이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 t의 p 제곱분의 1에 dt가 되겠죠. 그리고 로그의 값이 돼서, 그래서 로그의 2부터 무한까지가 될 거니까 p 급수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가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한다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p가 1보다 큰 경우에 수렴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 적분 판정법이라고요. 급수의 수렴성을 얘기하는 판정법 중에서 제일 파워풀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것들은 이제 증명을 많이 하지 않을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증명까지도 하면서 왔으니까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얘가 적분 판정법입니다.